성폭법 위반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인데 전자정보의 압수의 문제입니다. 전자정보의 압수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쟁점부터 보시죠. 첫 번째,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 그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 중에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휴대전화를 제출받으면서 그 휴대전화 안에 무수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중에 무엇을 임의로 제출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기관이 그때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는 무엇이냐? 자, 두 번째 쟁점.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원칙적으로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할 수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 제출했다. 임의 제출 받아서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에 피의자 측에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당연하죠. 원칙적으로 피의자 측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압수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전자정보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하죠. 그게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그래서 결론을 보시죠. 간단히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1번에서 7번 범행입니다. 또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이게 8번 범행이다. 성폭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느냐? 이 8번 범행 피해자, 8번 범행,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 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8번 말고 1번, 7번, 1번부터 7번 범행의 영상도 있네? 이 발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1번에서 7번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의 출력물과 파일 복사본을 담은 CD가 임의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입니다. 자, 임의 제출은 이 8번 범행 신고로 임의 제출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휴대전화를 보니까 8번 말고 1번, 7번 범행 영상도 있었던 거죠. 1번, 7번 범행의 영상물이 그러면 증거 능력이 있느냐, 있다라고 본 것인데, 자, 첫 번째 쟁점부터 다시 살펴보시죠.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담은 매체를 피의자로부터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면서 거기에 담긴 정보 중 무엇을 제출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다. 그 경우에 임의 제출의 동기가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정보여야 압수의 대상이 되는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시간과 장소 등에 관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도 그에 포함될 수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로부터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와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가 섞인 매체를 임의 제출받아 사무실 등지에서 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경우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해야 하나, 그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그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볼 것은 아니다. 적법하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1번에서 7번 범행입니다. 또 짧은 치마를 입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다리를 몰래 촬영하여 이게 8번 범행이다. 성폭법 위반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기소되었는데 8번 범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압수한 휴대전화를 사무실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1번에서 7번 범행의 영상을 발견한 사안에서 자, 관련된 전자정보는 8번 범행 사진이죠. 또 그렇지 않은 전자정보는 1번에서 7번 범행의 영상입니다. 이것이 섞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은 겁니다. 1번, 7번 범행, 관련되지 않은 범행에 관한 동영상은 촬영 기간이 관련된 자료 8번 범행 일시와 가깝고 범행 일시와 가깝다. 또 관련된 사건인 8번 범행과 마찬가지로 1번, 7번 영상도 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그 관련 사건 8번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있다. 1번, 7번 범행이. 일시도 가깝고 장소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미 제출의 동기가 된 8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찰관은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살펴봤다. 피고인이랑 같이 봤겠죠. 같이 보다 보니까 1번, 7번 영상도 있네? 이렇게 발견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8번 범행이 아닌 영상을 발견했다. 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또 경찰관이 피의자 신문 시 1번, 7번 범행 영상을 제시하자 피고인은 그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찍은 것인지 쉽게 알아보고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므로 그러니까 피고인은 경찰관이 이건 뭐예요? 1번, 7번 영상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어디 버스 정류장에서 찍은 것이고 찍은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니까 비록 피고인에게 압수된 전자정보가 특정된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보기 어렵다. 이 압수 목록을 교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어떤 것이 압수되었고 이것을 다툴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자기가 무엇이 압수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찍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까지 한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압수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피고인이 탐색에 참여했다. 참여권이 보장됐고 그리고 절차적 이런 목록이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사정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차상 권리는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번, 7번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의 출력물과 파일 복사본을 담은 CD는 이미 제출에 의해 적법하게 압수된 전자정보에서 생성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달리 1번, 7번 범행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의 법리후에 잘못이 있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1번, 7번 범행 유죄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1번, 7번 범행의 증거 자료에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